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제 봅시다. 의제 배당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소득세법 공부할 때도 의제 배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가 배당 소득에 포함됩니다라고 잠깐 언급은 드렸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실제로 배당받는 건 아니지만 그 금액을 배당받은 걸로 부어서 각 사업료도 소득금액에 반영하겠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이게 의제 배당 규정. 읽어볼게요. 형식상 배당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고요.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법 소정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주주의 각 사업료 소득금액에 합산시켜서 과세하겠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설명을 일단 드릴 겁니다. 의제 배당에 대해서. 근데 금액 계산하십시오.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십시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압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출제 범위 벗어나고요. 그래서 의제 배당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그냥 한 번 정도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실기편 문제로는 나오지 않고 혹시 이론편 문제에서 지문으로 등장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등장하면 그런 게 있었었지 하면서 넘어가시라. 됐죠? 그런 취지에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분석해 보면요. 의제 배당 규정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눠질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스타일, 피투자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자본 감소 등으로 인해서 의제 배당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피투자 회사가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따라서 무상주를 줄 겁니다. 그때 의제 배당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두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케이스, 요거는 쭉 법조문 설명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서 설명해 볼게요. A라는 법인이 있었고요. 우리는 A 법인의 주주입니다. 갑입니다. 우리는 갑이라는 법인이고요. 요게 우리입니다. 우리 회사. A 회사 주식을 지금 들고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A 법인이 B 법인으로 합병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A 회사는 없어지는 거다, 그지? 그리고 B 회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갑은 A라는 주식을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식 들고 있는 요 회사가 이런 거를 피투자 회사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우리가 투자했는데 투자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됩니까? 피투자 회사가 A입니다. A가 합병이 돼가지고 B 회사로 합병됨으로써 자, 우리는 A 회사 주식 들고 있다가 이제 A 회사 자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돌아가게 됩니까? B 회사가 우리한테, 갑한테 돈을 주게 된다 이겁니다. A 회사 합병하려면은 돈을 주고 회사를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누구한테 준다고? A 회사 주주한테 준다고. 그게 합병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갑은 A 회사 주식 들고 있었는데 B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게 되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A 법인 주식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차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그 부분만큼 금액 계산된 거는 내가 실제로 배당 파는 건 아니지만 배당 파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이것이 의제 배당의 첫 번째 케이스. 예를 들어서 합병을 통해서 B 법인으로부터 우리가 100만 원 받았는데 기존에 들고 있던 우리 A 회사 주식을 따져보니까 80만 원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럼 20만 원만큼 우리
재산 가치 는 거잖아, 그지? 요거를 의제 배당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요만큼 각 3년도 소득 금액 계산할 때 값은 합산해 가지고 세금을 좀 추가로 내야 되겠다.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겁니다. 회사가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에 따라서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 회계에서 열심히 배웠다, 그지? 이익잉여금 이런 거를 우리는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주식배당은 뭡니까? 회사가 이익이 생겼는데 그 이익을 이제 배당해야 될 건데 현금으로 배당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주식으로 배당한다. 그게 주식배당이었다, 그지? 무상증자는 뭐였습니까? 회사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준비금 같은 거를 없애면서 자본금 계정 과목을 늘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본금 계정 과목이 늘다 보니까 주식이 발행될 수밖에 없다. 그 발행된 주식을 공짜로 준다 이겁니다. 그것이 무상증자. 됐죠? 이러한 거래에 따라서 주주가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원래 주식 들고 있었는데 그 회사로부터 주식을 또 공짜로 다시 조금 더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즉 무상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러한 사건이 생기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자본 총액은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상주를 받는 주주 입장에서도 재산 가치가 전혀 증가하는 게 없다라고 우리 회계에서 처리해서 될 겁니다. 회계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보십시오. 회사 재무상태표가 있을 때요. 자산이 300만 원, 부채가 200만 원, 자본이 100만 원인 회사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본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거든요. 이 회사가 주식이 현재 100주가 발행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100만 원 나누기 100주 하면 얼마가 튀어나옵니까? 100만 원 나누기 100주 하면 당연히 한 개당 10,000원이라는 금액이 계산될 겁니다. 이 회사의 주식이 외부에 있을 건데 그 회사 주식 가격을 보면 10,000원입니까? 10,000원 아닙니까? 10,000원 아닐 거라고. 그래서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재무제표 작성하지만 재무제표에 있는 자본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더라도 주가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왜? 주가는 현재의 상태만 가지고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미래의 현금 흐름 가치까지 다 고려돼 가지고 주가가 형성되므로 장부만 가지고 주가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그냥 접근하고 만다고. 그래서 무상주를 주는 경우에 대해서 요 사건만으로는 전혀 뭔가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회계 처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반면 우리 세법에서는 제9절에서 자산의 취득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본적인 접근이 뭐였습니까?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지금 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변동하더라도 변동하면은 평가 손익을 장부에 기록할 거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그러한 평가 손익을 전혀 인정 안 한다는 입장이다 겁니다. 원가법으로 그냥 처리한다 이거지. 왜? 괜히 쓸데없이 그 평가 손익 가지고 세금 줄이려고 장난칠 수 있을까 봐 그렇다. 왜? 평가 손익은 아직 뭔가 실현된 게 아니잖아, 그지? 아직 돈으로 바뀐 게 아니고 뭐 그냥 어쩌면 추정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추정일 뿐인데 그거 가지고 바로 세금을 줄이고 늘리고 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거지. 그러한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세법은 평가 손익을 인식하지 않다 보니까 요 무상주를 회계처럼 가만 놔두면 좀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상주를 회사가 무상주를 이렇게 뿌릴 때 그 무상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재산 가치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를 그 단계에서 꼭 확인을 해보자라는 입장이랍니다.
말 됩니까? 그때 확인해 보는 절차가 의제 배당의 케이스 2다. 무상증 받았을 때 자본 전입 재원에 따라서 요 재원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무상증자일 경우에는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준비금이 될 거고, 이 주식 배당이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일 거고, 그죠? 애당초 그 회사의 자본 전입 재원이 무엇인지 파악해가지고 복잡해진다, 그지? 그걸 파악해가지고 요럴 때는 무상주 뿌렸을 때 그 무상주 받는 사람의 배당 의제 배당으로 보고, 요럴 때는 안 보고 뭐 요렇게 판단해 보자라는 개념이랍니다. 어렵겠다, 그지? 요런 개념이 있고요. 요 정도 요런 게 있구나. 요 정도만 알면 우리는 충분하겠습니다.